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입니다. 자, 이번 주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 남았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CPI 지표 발표, 그리고 내일 일본의 금리 결정이 있죠. 오늘 발표되는 CPI 지표는 시장이 예측하는 그것과 똑같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별다르게 의미를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내일 최대 악재인 일본의 금리 결정,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봐야 될 지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정말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XRP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XRP 가자! 자, 오늘 제가 빨간색 넥타이를 맸습니다. 우리 시장 좀 급등해라. 이렇게 빨간색이 그냥 이렇게 날아가라. 이렇게 기원하는 마음에 빨간색 넥타이를 한번 매봤습니다. 제발 내일 좋은 흐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저점이라 생각하고 거기에서 이 악재를 딛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 한번 기원해 보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있었죠. 거기에는 별다른 내용 없었습니다. 중간 선거를 대비해서 지금 현재 지지율이 정말 안 좋죠. 36% 정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타개하기 위해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목적은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관련해서 무언가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잘못했고 나는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번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트럼프가 신임 연준 의장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압박은 압박이겠지만 제가 파월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거 한마디로 깽판을 치고 나가지 않을까요?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깽판을 치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또 내 자리를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 임기는 지키고 싶은데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이건 압박이 아니라 오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떤 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금리 결정은 하긴 하겠지만 이게 다른 의원들에게도 조금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월 달에 금리가 동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스갯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월부터 하락의 원인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딱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잠시 후에 기사도 한번 보겠지만 10월의 하락의 원인, 지금 12월까지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죠. 이 원인은 차익 실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700원, 10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1200원대에서 매수하신 분들, 지금 4900원까지 갔다가 거기에서 매도를 못하고 계속적으로 기다리다가 이제는 도저히 못 기다리겠다.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것 같다. 이제는 여기에서 수익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계속적으로 매도를 한 게 아닌가. 그렇다고 생각하면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 이제까지 수익을 계속적으로 내고 있던 그 투자자들, 이제 빠져나갔다는 것은 그 위쪽에 있는 매물대가 그렇게 두텁지만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4,900원대까지 올라왔을 때 이제는 거기에서 물린 투자자들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물량이 출회되는 것이 조금은 적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흐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2,700원의 지지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죠. 그런데 내일까지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도
2,700원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정말 이제는 강하게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영상 끝부분에 다시 한번 일봉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실현이 강했다. ETF 자금 96% 증발, XRP 1.61달러까지 추락하나, 이런 기사가 나왔죠. 장기 보유자들이 대규모 차익 실현 매물 폭탄이 나왔다. 그리고 현물 상장 기수 펀드인 ETF 자금이 고갈되고 있다. 제가 ETF 분명히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면서 어제 영상에서도 ETF가 급격하게 돈이 모이다가 잠시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전부터 계속적으로 현물이나 선물이나 ETF나 전부 다 눈치만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어떻게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액수를 안다고 하면, 일본이 금리 인상해서 엔케이 트레이드 청산이 난다고 하면, 그 금액을 안다고 하면 시장은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알지 못하니까 시장이 불안해하는 것이고, 이전에도 진짜 크게 급락했던 그런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렵다는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더 큰 하락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만 지나면.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한다고 하죠. 미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시장 충격 줄이기 위해서 미리 공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예전에 컨퍼런스 때 이런 말씀 드렸었죠. 일본이 미리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리 시장에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그 충격파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미리 그 공포심에 의해서 충격을 크게 줄 것이라 생각하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러한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가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시장은 현재 차익 실현과 기간 이탈, 기술적 붕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의 저점이 1.61달러까지 투매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1달러면 얼마입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2,400원, 2,300원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예전부터 2,700원, 그리고 2,400원까지도 일시적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러나 2,400원이 아주 단단한 지지선일 것이고 여기를 몸통으로 건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래 꼬리로는 건들겠지만 몸통으로는 건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래서 2,700원과 2,400원 정말 중요한 지지선이다. 이게 마지막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정말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그 폭락의 시그널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00원과 2,400원은 여러분 자세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계속적으로 살펴보기가 힘들다 하신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노란톡방이나 텔레그램방에서 시시각각으로 2,700원 지키는지 2,400원 지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 꼭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신문과 같이 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고,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심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이 신문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시바와 다카이치, 여러분 이시바 총리가 됐을 때 이렇게 급락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카이치도 이렇게 급락을 할까요? 정권의 교체,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크게 작용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그냥 공포감일까? 아니면 이게 기회일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2024년 3월 달에 비트코인이 27% 하락을 했고 24년 7월 달에는 29% 하락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5년 1월 달에는 32%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다 일본의 금리 인상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떨어졌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죠? 이전에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맞긴 했지만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 2개월 정도 떨어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맞은 거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정도 떨어지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확인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했죠. 자, 여기에다가는 제가 안 하고 좀 적어갖고 왔습니다. 뭐냐면 미국 국제 10년물입니다. 미국 국제 10년물이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국제 10년물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만약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발생된다고 하면 미국 국채를 매도하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본이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를 매도한다. 이게 발생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달러 자산을 정리하게 되고 엔화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러면 미국 국채 가격은 하락을 할 것이고 미국 10년물 금리는 상승하게 될 겁니다. 이게 공식처럼 딱 맞아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국채를 매도하겠다 이런 말은 아닌데 이게 한 가지 무슨 일이 있냐면 일본이 ETF 그러니까 일본의 은행에다 갖고 있는 ETF 자금들 이것을 지금 100년 동안 매각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 부분과 똑같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미국 국채입니다. 미국 국채도 아마도 팔아 제낄 것이다. 왜?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사이가 안 좋을 때 중국에서 미국 국채를 팔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샀습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일본이 샀죠. 정말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으면 야 일본의 경제 이건 이렇게 흘러가는데 너희들이 미국 국채 살 만한 여력이 있어? 그런데도 어거지로 샀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샀습니다. 이제 그게 터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부분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겠다. 그 부분을 확인한다고 하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가 저점을 잡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저점을 잡아내야 되는 그런 시기다. 이 일본의 금리 결정, 이번 금리 결정 하고 나서 내년에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도 내년에는 그렇게 커다란 시장의 충격파는 오지 않을 겁니다.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이 악재만 지나간다고 하면 미국의 중간 선거 전까지는 커다란 나쁜 악재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조심할 겁니다. 왜? 지금 자기 지지율이 36%밖에 안 됩니다. 미국 중간선거 질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은 어떻게든지 조금 더 부양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할 겁니다. 주식 부양, 코인 시장 부양 이런 이야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악재만 끝나면 정말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는 또 끝납니다. 운명의 1, 2주 XRP 2.8달러로 갈까 아니면 1.5달러까지 떨어질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삼각형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패턴은 여러분 항상 보셨죠? 고점이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이런 하락 추세고 지금 저점은 똑같이 흘러가고 있는 이런 흐름이다. 그래서 이 꼭지점에서 상승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아직 저점이 확실히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내일이라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 추세가 하락 추세로 그대로 가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패턴은 지금 현재 흐름에서는 맞지 않다. 내일까지는 꼭 확인하고 난 다음에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신호로 보면 끝납니다 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측치랑 거의 비슷하게 나오기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커다랗게 걱정은 안 합니다.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측치와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다시 한번 금리 인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호재거리로 작용할 수 있지만 내일 발표되는 일본의 금리 결정, 금리 인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호재거리들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악재 중에 악재이기 때문에 이 악재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된다. 오늘 저녁에 CPI 지표 발표에 대해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 한다고 말씀드렸죠. 내일 12시 점심시간에 점심 제가 안 먹고 일본의 금리 결정 그리고 일본 총재가 과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를 통해서. 라이브 참여해서 모든 것을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영상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더보기에 심과 콘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히든주 발표했죠. 그런데 아직 매수 안 나갔습니다. 왜?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내일 흐름 보고 여러분들에게 히든코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히든코인까지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보면 더보기에 시문과 코인시장 대응하기 노란톡방 텔레그램방 라이브 방송 들을 수 있는 링크와 히든코인 받을 수 있는 링크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 마음에 드셨다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공유를 통해서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나 당신 편 타점을 읽어준 남자 타익남 시문이었습니다.